14에서 17번으로 갑니다. 자, 14에서 17. 자, 14번에 자, 플로리디 정보 철학 하기 전에 자, 여기서 우리가 인포스피어라고 하는 친구 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정보와 인간이 서로 상호 공존하더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독서에서 한번 읽어봤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바로 3번이 잘 보였을 수 있어. 자, 3번을 보면 자, 사물이 지닌 속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닌 속성 또한 정보로 환원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직접 언급이 돼 있어요. 1문단에 자, 플로리디 정보 철학은 인간을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한다.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 그럼 당연히 인간도 정보로 환원이 된다는 소리죠. 그죠? 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15번. 자, 15번의 기억의 의미래. 자, 기억이 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말을 잘 이해하려면 밑줄만 보는 게 아니라 밑줄 앞과 뒤의 문맥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 자, 포함된 문단을 같이 볼까요? 자, 3문단이네요. 자, 플로리디는 인포그와 상호 연결을 막라는 공간을 인포스피어라 칭하는데 자,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중첩되어가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환경 전체가 인포스피어에 해당이 된다. 자, 이 공간은 기존 공간과는 다른 이해를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진짜 우리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를 한대. 자, 그래서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나 인포스피어는 대상 주체가 서로 의존을 하고 자, 그리고 대상이 여기 나오네.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공간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추상화 층이란 자,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인식적 관계를 매개한대요. 자, 추상화 층에서는 그 목적, 주체 뭐 이런 것들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이 되고 아니면 버려진다는 거지. 자, 이걸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예컨대가 있는 거야. 자, 예컨대 차량 구매 시 안전성을 목적으로 추상화 층위를 선택했을 때는 에어백 성능 등의 정보가 자, 경제성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유지비용 등의 정보가 인식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구체화시켜 드릴게요. 자, 차를 사러 가. 예주가 차를 한 대 사러 갔어. 예주가 제일 중요한 건 디자인이야. 자, 그러면 디자인이 예쁜 차를 먼저 걸러놓고 자, 고르겠죠. 맞아? 자,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애기도 있으니까 차가 안전해야 돼. 그러면 디자인적인 요소는 내 고려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리겠죠. 자, 이게 정보가 선택적으로 취합된다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기억의 결국 의미는 자, 어디에 초점을 두어서 그것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문맥을 골라주면 5번인 거지. 자, 5번을 보세요. 자, 인포그가 지닌 속성이란 정보는 주체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어떤 관점, 아까 우리 예컨대를 기준으로 하면은 안전성이라는 관점이냐, 아니면 뭐 디자인이라는 관점이냐, 아니면은 여기처럼 뭐 이제 유지비용 측면이냐, 자, 관점에 따라서 자, 정보의 취사 선택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5번이 답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다음 16번. 자, 윗글 바탕으로 이제 다음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 문제는 자, 너네들이 만약에 전제를 기억부터 미음이 별 문제가 없다라고 따지고 들어가면 답을 못 골라요. 다 맞아 보이는 선지기 때문에 자, 저도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거 당연히 다 맞잖아 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자, 그러고 내가 다음 한 의심은 뭐냐면 여기 있는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이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했다고. 자, 그거 계속 생각하는 연습해야 돼. 이게 당연히 맞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은 어디가 문제가 걸리냐면 자, 기억 보세요. 자, 기억에 인간은 무엇이 그 본성에 적합한과 무관하게 다른 인공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그것이 무관한 것인가를 보면 자, 한번 볼까요? 보자. 본성에 적합한가? 여기 있네요. 자, 이 문단의 네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자, 보시면 그러한 연결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고 플로리디가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 자, 기억에 인간은 무엇이 그 본성에 적합한가와 무관하지 않겠죠. 문제가. 자, 그래서 기억이 자, 무관하다라고 하는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자, 답을 1번으로 보겠지. 왜? 플로리디는 그게 관련성이 있다고 보거든. 그러면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일치한다는 거니까 상충한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에 자, 플로리디와 학생이 나누는 가상에 대하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이래. 자, 플로리디의 말을 한번 볼까요? 자, 칸트에 따르면 자유의지가 있으면 행위의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학생이 예로 든 시스템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자, 나는 칸트와 달리 그 시스템 역시도 도덕 행위자에 포함되고요. 자, 그 옳고 그름까지 평가가 된대. 자, 그래서 이 책임은 결국 누구한테 다시 물어야 되냐면 자, 예를 들어 예전에는 칸트 입장은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직접적으로 저지른 잘못만을 이제 책임 소재로 물었다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AITCS라고 하는 친구가 교통혼란을 일으켰다면 자, 이 시스템 자체는 당연히 벌을 할 수 없겠지만 이 시스템을 관리한 이 정보를 관리한 인간을 자,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 자, 그래서 여기 봐요. 자,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게 된 인간은 예상되는 결과를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전체 인포스피어의 번영을 감독할 책임이 커진다. 자, 이걸 호모포이에티쿠스라고 규정을 한대. 자, 이 친구 2번 볼래요? 자, 잘 한번 생각해봐. 자, 2번에 칸트와는 대조적으로 자유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 행위자인 AITCS. 자, 당연히 자유의지를 지니지 않는 비인간 행위라고 분석하는 건 괜찮죠. 자, 근데 교통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이 시스템은 지울 수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어디가 틀렸어? 칸트와는 대조적으로 하는 말이 틀린 거라고. 자, 이 말인 즉슨 칸트와 대조라고 하는 말은 칸트는 그럼 책임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자, 근데 애초에 AITCS는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이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이 친구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거는 동일한 거야. 자, 결국 17번에서의 2번 핵심 내용은 자, AI와 자, AI 시스템이죠. 자, 이 AI 시스템에서는 이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칸트도 맞고요. 자, 플로리디라고 하는 사람도 맞아. 자, 결국 이 이 이제 시스템의 오류의 소재 책임은 플로리디 입장에서는 이제 누구한테 있다? 그걸 관리하는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본다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다라고 가시면 되고요. 자, 끝내기 전에 아까 내가 이제 1, 2, 3까지는